네. 2주에 한 컷, 지금 이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공식 SNS 계정에 이 같은 홍보물을 올렸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사를 고르겠느냐라고 물어보면서 하나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 의사, 또 하나는 성적은 모자른데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 둘 중 어떤 의사를 고르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실 텐데 상당히 좀 이 게시물 논란이 뜨거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저런 게시물을 통해서 자기들은 뛰어난데 공공의대 출신들은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뭔가 좀 부실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그 뛰어난 거의 근거가 우리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과거 수능 잘 봤다는 수능 부심 아니냐. 결국 과거에 그 공부를 잘한 것에 대한 엘리트 의식이 너무 충만한 결과 부지불식간에 엘리트 의식을 드러낸 거 아니냐. 최근에 의사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그 어떤 그 자신들한테 특권이 있다고 여기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집단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 특정 집단한테 허락을 맡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유독 의사 집단만 국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자기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듯이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설문에도 그게 알게 모르게 드러났다. 그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엘리트의식, 특권의식의 근거가 되는 것이 우리 공부 잘했다, 전교 1등 했다, 이건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이분들이 사회의식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옛날에 공부 잘했다는 거, 전교 1등 했다는 건 자랑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세계에서는 자랑일지 몰라도 좀 어느 정도 사회의식이 좀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게 전교 1등이 중등교육에서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중등교육이 없다시피 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입시교육을 하잖아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짜 교육은 시민교육, 덕성교육 이런 걸 해야 제대로 된 교육인데, 그러니까 중등교육 때 굉장히 이 사람이 수능적이어서 열심히 입시교육 따라가면서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시험 잘 봤다는 거니까 이건 나는 그만큼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어서 자랑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의 사회의식에 조금 함양이 덜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추천으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이것도 이게 그러니까 이 공공의대의 입학 전형을 가지고 자꾸 지금 대학 입시처럼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공공의대가 대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줄임말인데 줄임말이 공공의대가 됐을 뿐이지 원래 대학원이에요. 근데 대학원은 대학교처럼 입시 성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대학교 입시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으로 이 공공의대를 막 적용을 하면서 추천제를 사실은 할 수도 있거든요, 대학원은. 그런데 그거 자체가 마치 대학교를 부정입학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비판을 할 때도 뭔가 사실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이렇게 집단 휴진 사태로까지 번졌는지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저변까지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협연구소 결국 이 게시물을 내리고 사과했습니다만 이미 여론은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많은 패러디들이 나오고 있는데 수술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서 그 의사를 이제 A 항목에 의사라고 나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아마 이미지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맨 위에가 이제 원래 이 의사분들이 만들었던 항목인데 한 줄을 보탠 거죠. 이제는 보상을 좀 받고 싶은 의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의사분들의 이런 단체 행동이 결국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아니냐, 경제적 이익을 위한 행동 아니냐, 그런 야유가 들어있는 거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단연간 집도 경험으로 단 한 번의 의료사고도 없었던 의료기 영업사원, 총 849개의 수술 경력으로 의료사고가 없었던 간호조무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기 영업사원이나 일부 간호사분들이 의사관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의사 수가 많아져야 된다, 그런 식의 야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패러디물 보면 영업사원 대리 수술을 시키는 일베 의사 이런 식의 표현도 있는데,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대리 수술은 아까 의사 수 부족하다 그런 말 나오는 거지만 이제 특정 커뮤니티
의사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 것은 이번에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단순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네.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어떠한 비판적인 시각도 네티즌 패러디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단 휴진 사태 마무리되더라도 이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선 부분 그리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진들의 집단 휴진 사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의사들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죠. 특히 전공의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이 논란, 어떤 그 쟁점의 중심에는 공공의대가 있는데 오늘 이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들의 팩트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요. 지난 2월 그러니까 20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김승희 당시 통합당 의원이 이 공공의대 법안이 이날 회의에서 추가 상정되자 이렇게 밀어붙이는 법이 어딨냐. 너무 전화도 많이 받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법안 처리 위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 회의록에 남아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화를 건 건 맞다. 그런데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정 총리에게 김승희 의원을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좀 드려달라 얘기했던 사람은 바로 나다.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설득해달라고 부탁한 게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우선 우리가 지금 의원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력과 의회의 권력이 서로가 양분되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좀 그런 문제는 총리께서 좀 야당 의원들에게 좀 전화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미국을 보세요. 야당 의원들에도 좀 전화도 좀 하고 정책 협조를 구하지. 왜 그렇게 불통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당시에 네. 좀 야당 의원들하고 좀 통화도 좀 하시라고. 이번에 총리가 야당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를 압박이라고 느끼고 압력이라고 느끼면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얘기 자체가 정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닙니다만은 김성희 전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총리에게 압박을 느낍니까? 그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 의원 일일이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호소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대통령도 나서야 됩니다. 칭찬을 못할 망정 전화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잊어가지고 언론에 폭로를 하면서 마치 정부가 이것을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압박을 행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지금의 여야의 대결 구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저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더 전화해야 됩니다. 다만 공공의대가 필요한지는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두 가지가 국민들로부터 아마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주제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하나가 공공의료는 정말로 필요하구나. 앞으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네. 코로나 그러면 다 죽겠구나 앞으로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질병도 올 텐데 공공의료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나 느꼈고요. 또 하나가 의사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환자들을 불릴 수 있겠구나.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과거의 의사들은 그렇지 않으라고 봤어요. 전쟁터에서도 적군이 아프면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라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의사도 환자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운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의 방역이나 의료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료가 시급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이 드라이브 그러는데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김용인 비대위 제일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이 시점에서 전직 야당 의원이 정부의 이런 노력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공공의대 논란,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공공의대 전북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정책안을 내놨는데 뭐 전북 지역에 설치하는 것, 호남 보상 차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또 내용이 하나 불거져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 같은 발언이 있었던 부분이
최근 다시 좀 불거진 겁니다. 지난 5월 4일에 전북도 의회 회의록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성경찬 전북도 의회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이다. 특히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 지탄을 미래통합당이 받도록 이 현재 당 집행부가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라는 얘기를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태도는 사실 지역 이기주의라는 그런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요 말만 딱 따놓고 보면은 이거 좀 너무하네, 이런 뭐 지역 이기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텐데, 사실 이 이야기에는 앞에 전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국회에 그러니까 자동 폐기된 법안 중에 하나가 공공의대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7년인가요? 서남대가 폐교되면서 의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의대 정원은 지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남원 쪽에 있었는데, 이 정원을 활용해 가지고 이 그 지역 사회를 좀 다시 살리고 또 지역의 의료를 갖다가 좀 확충할 수 있게 공공의대로 하자. 이게 당시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나 전북의 그 정치인들 그리고 여당이 합의해 가지고 지난 국회에서 이제 공공의대법을 추진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통합당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회기가 종료가 되면서 폐기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최근에 21대 국회 들어와서 공공의대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이거 혹이다. 지난번에 못한 거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나 또 다른 측에서는 왜 꼭 다시 서남대가 폐교돼서 없어진 정원을 꼭 다시 왜 남원이나 전북으로 가야 되냐. 지금 의사 수나 의대생 정원 수로 보면은 영남이나 충청이나 이런 데가 더 부족한데, 이제 이런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지역 챙기기 전쟁이 돼버린 듯한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전북 입장에서는, 네. 원래 있던 티오인데 그 티오가 폐교가 됨으로써 사라졌으니까 다시 세워달라는 거고, 다른 지역은 전북만 모자란 게 아니다. 다른 데도 모자라니까 그거 다시 논의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서로가 좀 지역 이기주의, 우리가 뭐 신공항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지역 이기주의가 발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공공의대를 하나만 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지방의 부족한 의사 수를 놓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놓을 것이냐. 네. 이거는 사실은 여야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공공의대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이 정말로 훌륭한 의료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도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패키지로 가야지 의사만 만든다고 병원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뭐 어느 지역에, 내 지역이냐 호남이냐 영남이냐 충청이냐 싸울 게 아니라, 네. 지역의 의사, 지역 의료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시설을 갖다가 하는데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번 의료 파업에 대처하는, 네. 여야가 특위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 부분을 갖다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공의대, 이번에 집단 휴진 사태를 보면서 의료 공공성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방안 가운데 하나가 공공의대인데, 이에 대한 고민,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닙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의대 관련 법률은 이미 2015년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참여돼서 이미 나왔던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병원 의원은 이미 예전에 2015년, 2013년에 서울대 의대가 당시 또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공공의대를 설립하자고 먼저 제안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의원의 주장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2015년도에는 모두가 공공의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당시에도 지역의 의료 격차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에다가 자문을 구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도 이제 공공의대를 추진을 했는데, 당시에도 의료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그 의료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다시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동조하자니 좀 여당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동조하자니 국민 눈치가 보이고, 또 그렇다고 공공의대를 너무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면 의료계하고 또 척을 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왜 지금이냐, 나중에 하자,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한 발 물러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으로 미뤄서 될 문제냐?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도 부족했던 지방의료시설, 코로나 시대에 더 부족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가 네. 뭐 자기네가 누가 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좀 협심을 해서 의사들과 함께, 의료계와 함께 좀 풀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해법을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대목은 의사들도 지역의 의사 수가 적다, 공공의료가 절박하다는 사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의료 수가를 높여서 기존에 있는 의사들도 좀 좋은 처우로 집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대 또는 의사 정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또 의사들뿐만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네.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와 의사들 둘만 만나는 것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사들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 정책은 필요 어렵습니다. 의료 정책은 의사들만 주체가 아닙니다. 환자들도 주체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 납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많습니다. 함께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정치권 여야가 먼저 물꼬를 트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위에서 이 공공의대를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 군데 해야 된다 봐요. 호남만 할 겁니까? 영남은 지역 공공의대가 많을 것 같아요? 거기도 없습니다. 충청권은요, 전부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각 지역에 하나씩 해서 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뭐 서남대의 후신, 그것이 아니고 완전 새로운 형태의 공공의대를 각 지역에 만든다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적어도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는 수단이라고 봐요. 앞으로 이번 이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은 네. 저는 정부, 의사단체, 시민단체, 환자단체가 함께 모여서 기본적인 논의를 하고 이거를 좀 정치권이 받아서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정책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정부만이 아닙니다. 환자,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서 조금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